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양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이라고 했던 전청조 씨와 네,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 그래서 여자예요, 남자예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법적으로는 여자고 아직, 네네. 그리고 뭐 신체적으로는 남자로 성전환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 남현희 씨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뭐 없죠. 사실이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어떻게 뭐 만났을까,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루기에는 좀 부적절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청조란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다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언론에서 전청조의 사기 전과와 관련된 판례를 공개를 했어요. 그죠? 네, 판결문을.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판결문 속에 드러난 사기 행각들을 좀 소개해보고, 네네. 그리고 이 판결문으로 비춰봤을 때 궁금한 점들이 좀 몇 가지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먼저 판결문에 보면 전청조의 여러 가지 사기 범행이 한 판결문 안에 경합범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사기를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네네. 이 특정된 사기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먼저 첫 번째는 2019년에 일어났던 투자 사기래요. 그래서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네. 그러니까 300만 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을 주겠다. 내 처의 친오빠? 일단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네. 근데 네. 당시에 음. 전청조는 여성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면 여성이었고 지금도 처의 뭐 그 친오빠가 사이에 있을 수가 당연히 없죠. 없죠. 그리고 300만 원 투자해서 50억 수익 낼 수 있어요. 야, 300 투자해가지고 6개월 후에 50억. 저 그냥 변호사 간두고 이분 따라 갈랍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수익을 내서 돌려줄 수 없었으며 당연히 없죠, 이거는. 라고 판단해서 네. 이제 이건 사기에 해당한다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같은 해 2019년 9월 달에 혼인빙자 사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살자. 나는 혼수를 해올 테니 너는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 집을 구하는데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 아하. 그러나 이 전청조는 피해자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고, 네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어쨌든 뭐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과 의도로. 그래서 이런 거짓말로 돈을 받았으니까 사기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이제 여잔데 남자로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이제 이거는 6월입니다. 6월. 네. 나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이고. 혼외자. 이거는 이번에 했던 방식이랑 이번에도- 똑같네요. 내가 일하게 되면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 근데 네가 일을 하려면 네. 너의 신용이 좋아야 돼. 근데 너 지금 신용이 안 좋잖아. 음. 너의 신용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나한테 8천만 원만 주면 네 신용 높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8천만 원 턱하니 줍니다. 아니, 비서로 일을 하려면 신용을 올려야 되나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 전청조가 이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고, 당연하죠. 그리고 이 피해자를 고용할 능력도 없었으며 그렇죠. 라고 전제하면서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뭐 되게 사기가 화려해요. 미국 투자 사기가 있어요. 이번 미국 투자 사기는 네네. 내가 지금 계좌이체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미국에 있어. 그래서 계좌이체를 못해. 그러니까 네가 한국에 있으니까 네가 대신 송금을 좀 해줘. 그러면 내가 한국 가서 그 돈의 2배를 줄게. 근데요, 요새 미국에 있으면 이체가 안 돼요, 확실히? 그런가요? 모르겠네.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실제로 미국에 있지 않았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기죠. 한국에 아유, 있으면서. 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기는 1인 2역 사기입니다. 이제는 남자인 척을 하다 못해 2명인 척을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대화가 된 사람한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라고 하고는 이제 소개를 이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번엔 그 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인 척 한 거죠. 그렇죠. 그러더니 취업을 하게 해줄 테니까 돈을 보내달라. 그렇게 하고 돈 받은 거예요. 근데 네네. 실제로 외국에서 취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죠. 없었던 거죠. 네. 자, 요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7가지 사기가 적시가 됐고요. 이때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리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를 했어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2천만 원을 편취하고 전혀 변제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재산 범죄에서는 변제가 중요하죠. 변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여 2년 3개월을 선고한다. 자, 이게 판결문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고가 2020년 12월인데 지금 소개한 판결문이 항소심 판결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항소심에서 2년 3개월 선고됐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1심에서 이미 구속됐을 거예요. 그죠? 항소심이 12월에 선고됐다면 1심은 언제쯤 선고됐을까요? 일러도 한 6월. 그죠? 6월에서 8월 사이에 선고가 됐을 거예요. 싶은데? 예. 그러면 한 뭐 빨리 구속됐다고 쳐서 20년 한 6월쯤 구속됐다고 칩시다. 네네. 그럼 20년 6월에 구속되면 2년 3개월 지나면 언제예요? 22년 9월? 22년 9월이죠. 예. 근데 남현희 씨를 23년 1월에 만났대.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그죠? 작업을 했네. 그 심지어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1심 때 구속이 8월 달쯤 됐다. 네네. 그러면 22년 11월 달에 출소를 했어야 돼. 그 이미- 어떻게 나와서 한 달 만에 계획해서 남현희 씨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죠. 한 달 만에 계획한 건 아닌 것 같고 안에 있을 때 아마 그때 항상 펜싱 관련해가지고 TV도 많이 나오고 많이 했었잖아요. 아, 이미 찍어놓고 나왔다? 쟤를 타겟으로 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하고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기에 돈은 또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선물을 그렇게 했을까? 뭐 선물도 대단하던데. 막 벤틀리에다가 털, 고가의 명품 옷들, 어. 가방들 그런 것들 선물을 해서 일단 호감을 사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만들고 그 신뢰관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남현희 씨를 기망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 사이에도 분명히 재산범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돈을 마련했어야 어떤 식으로도 되지. 마련했었어야 그쵸. 되니까. 내가 법정 구속 상태에서 돈을 못 버니까 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렇게 누가 봐도 사기인데 어떻게 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게시를 하고 잡지에 나왔을까? 그죠? 네네. 왜냐면 일반인의 사고에선 이해를 못해요. 이게 아니 조용조용 사기쳐도 그렇지. 될까 말까인데 이거를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고? 되게 일반적으로는 생각 못하는데 변호사님도 사기 사건을 뭐 고소도 해보고 뭐 대리도 해보셨겠지만 제가 사기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네. 사기 사건의 그 용의자들, 사기 사건으로 형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확신에 차서 변호사보다도 판사님, 검사님보다도 말을 더 잘해요. 그죠.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이 피해자분들 있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잘해. 똘똘해. 근데 어째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을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피해자 대리를 해보다 보면 고소장 쓰면서 문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우리 피해자 왜 속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옛날에 누가 사이비 종교 빠졌대. 아니 멀쩡한 사람인데 사이비 종교 왜 빠져? 그게 말이 돼? 아 누가 봐도 그 완전 사이비잖아. 한데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기도 멀쩡한 사람들이 당한다니까요. 맞아요. 제3의 눈으로 객관적인 상황에서 바라보면 이게 사기라는 게 확 보이는데 내가 이 사람과 기존에 쌓아왔던 신뢰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성공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아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 축구에서 빌드업이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들어오면 안 속죠. 아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이 사기는 빌드업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죠. 차근차근 신뢰를 얻고 차근차근 쌓아가요. 확 넘어간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믿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예. 믿을 수밖에 없게 행동을 만들죠. 그러니까요. 제가 했던 사기 사건의 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아 이게 참 특이하다 하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오 그래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코인 투자를 하신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다단계처럼 네네. 동네 사람들 막 모아놓고 이 코인에 투자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다단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모아놓고 요즘에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막 속아가지고 와 하면서 막 진짜로 돈 투자.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돈을 한 3억을 잃으신 거예요. 네. 3억을. 그렇지.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망연자실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납니다. 내가 그때 코인 투자 현장에서 뵌 분 같은데 그 혹시 그걸로 피해 많이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3억이나 잃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3억 복구하고 싶어요? 너무 복구하고 싶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100% 돼.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 피해 당한 사람을 또 사기 쳐먹으려고. 근데 돈은 없잖아 이미.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랑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뭐 돈 진짜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 수익으로 당신 돈부터 메꿔줄게. 그러니까 예,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 개발 사업인데 코인 투자로 사기당한 사람한테 코인 개발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진짜 정상적인 거. 무조건 정상적인 거지. 했는데 내가 신용불량이라 법인 설립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법인 설립하고 법인 통장만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격리일을 봐주면 돼. 그 사람이 이제 회사를 딱 세웠는데 법인 명의랑 통장이랑은 다 이 아줌마가 이체도 다 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냥 바지가 된 거죠. 그러네. 이 아저씨는 막 또 투자자들 모아. 막 투자자들 모아서 입금하고 그러면은 돈 막 들어오면 이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자 누구한테 얼마 이체하시고 어디 이체하시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 격리니까 열심히 이체해. 그래서 투자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저씨 잠수. 그렇지. 잠수 탔어요. 잠수 탔어. 돈은 어딘가로 이미 다 날아갔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럼 누구 찾아가요? 그래. 법인 명의자, 계좌 명의자. 그 아줌마 찾아간 거예요. 그 아줌마한테 사기꾼이다. 한패다. 근데 이 아줌마도 황당해. 자기도 피해자야. 피해자인데 사기 공범이 돼버렸네.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행이네. 잘 방어해서. 다행이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당하더라고. 그거는 정말 방어를 잘해서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정도면 사기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기로 피해받고 내가 사기의 전과자까지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건도 있었어요. 원래 멀쩡하게 대기업을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인맥도 좋고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이제 딱 퇴직을 하시고 자기 개인 투자를 하시려고. 근데 개인 투자에서 좀 시간이 지났어. 그러더니 몇 년 지나더니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개인 투자 몇 년 하다가 그냥 전업으로 증권사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거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특정 증권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에 투자 좀 해줘. 채권에 투자하면 금방 한 달에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상품을 많이 팔아야 들어가자마자 면이 서니까 좀 구매해줘. 빨리빨리 돌려줄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 멀쩡한 사람이고 회사 잘 다니던 사람이고 새로운 데 취업을 했구나.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2천만 원어치만 투자해주면 돼.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2,2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2천만 원 누구? 근데 돈이 막 돌아오니까 소문 나고 막 사람들이 돈 더 넣고 이런 게 뭐예요? 폰지죠, 폰지. 자, 폰지 사기가 뭐냐면 돈을 막 모집을 해요.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받아서 돌려줍니다. 다음번 투자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또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엔 터뜨려. 도망가는 거지 뭐. 마지막에 터뜨리면 마지막에 폭탄 들고 있던 피해자들은 다 같이 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집단 소송을 걸거나 집단 고소를 해도 사실상 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은 이제 전청조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사기 피해 그리고 사기 피해 유형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네. 사실 사기라는 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피해자분들은 영혼에 대한 살인 맞습니다. 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기는 돈 플러스 신뢰까지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주의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기 치시면 안 됩니다. 당하시지도 맙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